네,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추이가 심상치 않으면서 등락을 반복했고요. 다행히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견고한 흐름 보여줬다는 점 긍정적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물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끌어줬고요.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방어에 나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백신 기대와 코로나 확산 두 가지 상반된 이슈에 모두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박혜린 기자와는 이 연말에 주목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가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이면 생각나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찬바람 불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배당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수입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적금이나 청약을 들기도 하고요. 주식을 하거나 펀드 이렇게 좀 나름 분산을 하고 있지만 요즘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금이나 예금 이 정도로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1% 후반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엔 초저금리 기조로 이제 은행들이 예적금 상품에 많은 이자를 내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적금을 든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단적으로 제가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12개월 기준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1%대 후반대고 높아야 2%대 초중반대죠. 그럼 이 은행들의 적금을 안 들고 주식을 산다고 가정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종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주제가 또 배당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번 주에 다뤘던 은행주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요즘 흐름도 좋으니까 수익성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이건 변동이 있는 거니까 차치하고 배당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제가 각 은행별 지난해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 자료를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기업은행 중 가장 배당률이 낮았던 KB금융만 보더라도 시가 배당률이 4.8%가 넘고요. 가장 높은 기업은행의 경우엔 7.2%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주당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요. 따라서 저희 증권부 기자가 어제 이런 기사도 썼었는데 은행 적금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은행주를 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배당 수익률은 KB국민은행이 4.84%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네. 배당금은 2,210원 정도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좀 혹할 만큼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요. 은행 적금에 투자하지 말고 은행주를 사라 딱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표를 통해서 수치로 집어보니까 배당이 정말 매력적이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적금과 주식은 엄연히 다른 투자 성격이 다른 것이니까요. 신중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주가 하락이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런 투자 방식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회복하고 있거든요. 위에 제가 보여드린 은행들을 한데 모은 지수를 따르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은행 ETF는 1개월 수익률이 19%를 넘어섰고 6개월로 보면 33%가 넘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시가 배당률, 즉 배당 수익률 개념 기억하시나요? 네, 현재 주가와 배당금의 비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당 배당금이 같더라도 분모인 현재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 수익률도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최근엔 은행주들의 주가가 이제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말 주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평균 5%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말에 매력적인 종목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은행주 말고도 고배당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좀 꼽아볼까요? 네, 전통적인 고배당주들 올해는 좀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고배당으로 유명한 종목 S오일은 올해 실적 악화로 중간 배당을 포기했고요. 누적 적자를 감안하면 올해 기말 배당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추정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장사는 이제 쌍용양회, 현대중공업 지주, 금호산업 등 모두 20곳입니다. 네. 또 대장주 삼성전자의 배당 매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가 또 나왔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배당 확대 기대감이 계속 그래도 작용을 하나 봅니다. 네, 기억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상속세 이슈에 관한 기대도 있고요. 특별 배당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배당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가 약 7조 4천억 원을 특별 배당으로 지급하는 등 배당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얼마 전에는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고 배당 매력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당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은 이 실적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주당 배당금 추정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과 KB금융, 이마트 등 이제 해당되고요. 통상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데요. 주당 배당금 추정치가 늘어난 종목 중 LG생활건강과 미래에셋대우, 금호석유의 경우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비율이 현재 낮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력적인 배당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당을 받으려면 이 회사 주식들을 언제까지 사야 하는 건가요? 네,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올라와 있는 주주만 받을 수 있는데요.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명목상 배당 기준일은 12월 30일이지만 이날은 휴장이죠. 실질적으로는 30일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영업일 기준 2일이 지나야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늦어도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단 29일에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 꼭 매수를 해야 한다는 점 유념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배당금 막차를 타기 위해서 28일에 좀 매수세가 몰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 보면 28일로 갈수록 매수세가 몰리고 주식을 팔아도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 이걸 배당락일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일이겠죠. 이날 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선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계절적으로는 코스피 고배당 지수 수익률은 이달 셋째 주를 저점으로 다음 달 셋째 주에 정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언을 했고요. 이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저점이. 이제 매수를 했다면 매도 시점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KB증권은 만약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배당 수익률보다 많이 올랐다면 배당을 받지 않고 매도하는 편이 유리하고 주가가 배당 수익률보다 낮게 오르거나 하락했다면 배당을 받고 배당락일인 29일에 파는 편이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배당을 이제 믿고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이제 두드러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날 출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배당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